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태형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오늘 장중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설이 1시에 돌면서 장 막판에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. 물론 6% 정도 하락을 하면서 끝났는데 이거는 회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워크아웃설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도 나서서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해주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태형건설은 태형그룹의 모태인 건설사입니다. 현재는 그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태형건설 이렇게 수직구조로 되어 있고 SBS 미디어홀딩스는 별도의 법인으로 아예 계열 분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죠. 그래서 이 TY홀딩스는 SBS 미디어홀딩스를 지배하지 않습니다. 서로 이제 관계사일 뿐이죠. 자, 이런 상태에서 이 태형건설이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매출액의 97.53%가 토목환경 플랜트 건축, 주택 건설 하는 주로 이제 건설업이나 이 토목건설 쪽의 매출을 통해서 이 태형건설의 매출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지금 이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매출 외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237억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977억이나 발생했고 당기순이익, 3분기 당기순이익도 763억이나 발생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 태형건설의 이 부채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거죠. 우선 그 부채 얘기를 얘기하기 전에 잠시 이제 이 최대주주인 TY홀딩스하고 이 오너일가 갖고 있는 지분이 이 태형건설에 대해서 49.8%나 됩니다. 전체 지분의 거의 반 정도를 이 오너하고 이 TY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갖고 있죠.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태형건설의 차입금과 재무안정성을 보시면 올해 이제 3월 1분기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총 부채 규모가 차입금이 2조 1,300억이나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은 그때 당시 1분기 때 4,900억. 이것도 이제 일부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하면서 현금을 끌어당겨 쓴 거죠.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부채 비율이 459% 되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들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. 재무적으로 리스크 있게 보이는 거죠. 그런데 더더욱 문제는 태형건설의 회사채와 부동산 PF 보증이 내년에 2024년에 거의 2조 원이 넘는 만기가 도래하는, 즉 태형건설이 갚아야 될 돈이 2조 원이 넘는다는 소리죠.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봤지만 이 태형건설이 창출해낼 수 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. 1,000억도 안 된 상태죠. 그러다 보니 도저히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을 차원 발행하거나 하지 않으면 막아낼 도리가 없어요. 그래서 12월 달에 이 워크아웃설이 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이게 다음 달 1월부터는 2024년 1월부터는 매 달이 태형건설에게는 리스크한 그런 달이 될 수밖에 없고 유동성 위기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 평균 30위권에 있는 부채 비율을 보면 지금 한 400% 이상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태형건설, 두산건설, 코오롱글로벌 이 세 회사밖에 없습니다. 그나마도 모회사들이 튼튼하거나 모회사들이 자금을 댈 수 있는 그런 그룹사들은 그나마 좀 모회사에 기대서 살 수 있겠지만 태형건설 자체가 TY홀딩스랑 봤을 때 태형건설 자체가 그룹의 핵심 주력 사업입니다. 아까 앞에서 보였겠지만 매출의 97%가 이 건설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태형건설을 달리 도와줄 만한 튼튼한 모기업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.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 태형건설에 대해서 워크아웃설이 돌았는데 이에 대해서 산업은행까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회사 측에서도 태형건설에서는 윤세영 태형그룹 창업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하시려고 이분이 연세가 90세 가까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. 2019년인가요? 그때 이제 아들에게 이제 경영권을 넘겨주고 은퇴하신 걸로 알려졌는데 그룹이 어려워지니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리고
지금 현재 이제 태영 인더스트리라는 그 핵심 알짜배기 돈 잘 버는 이제 계열사인데 이거를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매각 대금이 들어올 걸로 알려져 있고. 근데 그렇게 해서도 여전히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 2조 원이 넘는 그 회사채와 부동산 PF 만기를 막아내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워크아웃 설이 돈 건데요.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행들을 동원해서 팔비 틀어가지고 뭐 차환 발행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기 전에는 아직까지도 태영건설에 대해서 리스크는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유동성 위기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. 지금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5월 10일 날 최고가 14,250원을 찍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금리 기조에서 계속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넓혀갈 때 그때였습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그 인상되면서 말 그대로 이 부동산 PF 그러니까 사업장을 넓혀놓은 것들이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죠. 그 하나하나마다 그 부동산 PF에 대해서 그 PF 페이퍼 컴퍼니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태영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일일이 다 이걸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 있죠.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못 막아주면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12월 13일 날 최저가 3,165원을 찍었는데요. 이게 이제 워크아웃 설이 돌면서 급락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러한 리스크가 시장에 다 알려지면 그 말 그대로 이제 그 몰랐던 투자자들도 매도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죠.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이 그 태영 인더스트리를 매각하는 것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, 즉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. 은행들도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이 확실하게 여기에 한 1조 원이나 이런 돈을 대출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까지 동원을 해서 한꺼번에 뭐 이 태영건설이 부도를 내지 않도록 뭐 말 그대로 여신을 더 늘려주든지 그렇게 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에 매각한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서 내년 1분기 이후가 어떻게 이제 막 돌아오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부동산 PF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은 겁니다. 태영건설이 잘못되면 다른 건설사들도 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도 태영건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하지만 이제 시장에 개입한 것 때문에 시장 왜곡이 발생해서 또 그런 면 때문에 시장에서 또 혼란이 가져올 수도 있어서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상태고 이거는 태영건설 오늘가가 자구 노력을 명백하게 시장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지금 무너져버린 신뢰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뭔가 믿을 수 있는 그 건덕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. 그 정부도 한국산업은행도 주채권은행으로서 뭔가 보다 책임감 있게 이 그러니까 채무자인 이 태영건설이 자구 노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되는 거죠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태영건설 같이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건설업에서 이제 주력 사업으로 큰 알짜배기 회사였는데 이게 이 저금리 기간에 무분별하게 사업장을 전국 단위로 벌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벌리는 회사들에 대한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건설주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고 이 금융사들도 이에 따라서 내년에 이 건설사들의 물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갈아엎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